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영화상 시네포트입니다. 2011년 첫 주에 인사드립니다. 2011년. 네. 아직도 어색합니다. 어색하죠?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첫날인데. 처음 시작했으니까. 예. 예. 좀만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자, 작년 한 해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뭐 큰 대작이라 할 만한 영화가 이제 막판에 개봉한 황해. 그리고 물론 라스트 가파드가 있었겠죠. 그리고 네. 또 뭐 포화속으로 했겠는데 올해 2012년도는 유별나게 좀 대작 프로젝트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괴 생명체와의 액션을 다룬 그 사투를 다룬 SF 액션 블록버스터 네. 칠광구 하지원 씨, 안성기 씨, 오지호 씨 주연의 영화인데 이 영화도 100억 원대 프로젝트고요. 네. 그리고 해운대 윤재균 감독이 준비하는 100억 원대 프로젝트가 네. 있습니다. 퀵이라고 이 영화는 해운대에서 함께 공연했던 그 이민기, 강혜원, 김인권 씨들이 다시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촬영이 한창인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이 네. 영화도 100억 원이 투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 제목에서는요, 살짝 방자전의 냄새가 전 나기도 때문에? 하는데요. 방자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6.25 전쟁을 다룬 영화라고 하네요. 고수 신하균, 김옥빈 주연이고요. 의형제 장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고 자, 합니다. 이 100억 원대, 이 거대한 자본이 들어간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좀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세 분들이 자꾸 100억 원, 100억 원 하니까 네. 100억 원이 한 100만 원이나 뭐 이 정도 그쵸. 네. 느낌으로 오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영화들이 다 3D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광구, 퀵 이런 것들이 3D가 기본이 되는 영화고요. 고지전도 아무래도 액션 블록버스터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3D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점점 이런 현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수익 구조가 나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충무로의 또 다르게 달라진 풍경하면은 2010년이 이제 남성들의 영화, 좀 센 영화들이 많았다면 이번 2011년은 여성 원톱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현정 주연의 가담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김하늘 주연의 블라인드라는 작품, 그리고 이끼 주연이었죠. 유선 주연의 Don't Cry Mommy 같은 작품이 전부 여주인공을 내세운 영화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이 여주인공들이 남성 관객의 눈길을 끌 때 여성 관객 때 서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 쌍화점을 끝으로 해서 군에 입대했던 조인성 씨가 이제 5월이면 제대한다고 하죠. 어머나, 드디어 나오시는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늘 이런 얘기 하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속상하시겠지만 참 세월 빨리 가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여성 팬의 입장으로서는 조인성 씨 빨리 컴백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전 너무 환영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2011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영화가 또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 심장이 뛴다인데요. 심장이 뛴다의 멋진 두 배우 김윤진 그리고 박해일 씨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 하는 엄마 김윤진, 뒤늦게 불효를 후회하고 죽어가는 엄마를 지켜야 하는 아들 박해일 씨가 영화 심장이 뛴다를 통해 만났습니다. 심장을 둘러싼 피할 수 없는 대결을 그린 이번 영화는 명실상부 최고의 연기파 두 배우가 한 스크린 안에서 연기 대결을 펼친다는 것만으로도 영화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 언론 시사 현장에서는 두 배우의 서로에 대한 느낌과 함께 연기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남자 주인공하고 이렇게 호흡이 짧은 영화는 처음이었어요. 박해일 씨는 이런 배우구나 느낄만 하니까 영화 촬영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고요. 제가 잠깐이라도 본 박해일 씨는 특히 감정 표현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너무 하루 종일 그 몰입을 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리고 굉장히 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박해일 씨는 호락호락하게 그냥 대충 연기를 하는 배우가 아니구나.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후배이지만 참 저를 잠깐이라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처음 캐스팅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전작들을 일부러가 아니라 이제 영화를 챙겨보다가 몇 작품 챙겨봤었고 기자분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다가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희열감으로 시작을 했고 영화를. 그리고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저도 배우고 이제 상대 배우를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되면 이제 기운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포스 뭐 그런. 근데 가만히 아직 촬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걸어 오시는데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첫인상이 그랬고요. 단점이요. 술을 못 드신다는 거. 탁월한 연기력이 김윤진, 박해일.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인물들의 심리 표현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연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영화에서는 그들의 심리와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 100% 핸드헬드 기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심리뿐 아니라 액션도 한층 더 생생하게 담아냈겠죠? 하지만 배우들의 고생담까지는 담아낼 수 없는 법. 대신 배우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윤진 선배 또 이렇게 따기를 한 2 정도는 맞는데 와, 선배님 또 손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매운 손 같아요. 제가 봐도 선배님 처음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못 때리다가 제가 편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쓱 가는데 그때도 참 인상적이었고요. 맞아야 저는 영화를 찍을 수가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아마 때리시는 분이 더 힘드실 거예요. 예. 맞는 거 물어보셔서 그러시겠지만 맞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배우로서 참 부족한 면이 많지만 때리는 거 하나는 잘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손에 힘을 빼고 때리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배우가 다치지 않게 뭔가 이렇게 몸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충격을 제가 몸으로 맞을 수 있게 제가 그 뭐 실이나 단적 비연수 정두홍 무술 감독님한테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배우로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맞는 사람은 무지 아프고 힘들겠지만 때릴 때는 정확히 세게 때려야지 NG가 덜 나요. 그래서 이왕 때리는 거 세게 그래서 한 2-3번 테이크에 오케이 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미안했지만 마구 때렸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남녀가 각자 가족의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맞서게 되는 내용을 그린 영화 심장이 뛴다. 스피디한 전개의 현실적인 스토리,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열연까지 더해져 긴장감과 공감대를 이끌어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촬영했을 때는 감독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초반에는 관객분들이 연희를 좀 더 응원하고 지지할 것 같고 중간엔 서서히 이 엄마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받고 그리고 휘도가 변화가는 모습을 보고 관객들이 휘도를 100% 지지하고 응원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본 다음에는 와 정말 이게 뭐가 맞는 거지?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관객분들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너라면 정말 어떻게 할까? 연이 너무 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뭐 옆에 친구가 아이 그럼 아기를 지켜야지 엄마라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나 같아도 그러겠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면 우리 영화는 참 잘 참 잘 만든 영화라고 감독님 러브라인 아쉽죠. 아쉽고 그렇지만 저희 영화의 또 특성상 또 그 남녀 두 배우가 나오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러브라인 전혀 없는 영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 전 영화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객분들에게 좀 낯설지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코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참았죠. 뭐 다음 기회가 된다라면 선배님 어떠실지 뭐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2011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많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영화 좋은 쪽으로 많이 봐주십시오. 영화 심장이 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을 울리는 뜨거운 드라마, 미친 연기력의 대결과 심장 뛰는 이야기의 결말이 곧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슴을 울리는 뜨거운 대결. 심장이 뛴다. 차세대 인터넷망의 선두주자로 세상 누구도 본 적 없는 최고의 가상현실을 창조하는 꿈을 가진 천재 박사 케빈 플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아들 샘만을 남겨둔 채 사라지고 맙니다. Kevin Flynn was reported missing. The visionary icon and Encom CEO skyrocketed to the top of the tech industry. He was last seen at home with his son Sam, leaving behind an empire and a now orphaned little boy. 졸지에 고아가 된 샘은 아버지와의 정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안게 되고 반항심 많은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케빈의 경영 파트너인 앨런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Oh man, still rocking the pager. Good for you. Yeah, your dad once told me I had to sleep with it. I still do. Page came from your dad's office at the arcade. So? That number's been disconnected for 20 years. Sam, 2 nights before he disappeared, he came to my house. I've cracked it, he kept saying. He was talking about genetic algorithms, quantum teleportation. He said he was about to change everything. Science, medical. 마지못해 아버지의 비밀 연구실을 찾은 샘. 이것저것 뒤져보던 그는 넘치는 모험심을 이기지 못해 케빈의 슈퍼컴퓨터에 손을 대고 그와 동시에 사이버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Can somebody tell me what the... Hey, it's got a zipper. 그것은 바로 케빈이 창조한 디지털 가상세계 그리드. 샘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영문을 알 수 없는 게임까지 시작하게 되는데요. Activated and synchronized. Proceed to games. Games? What am I supposed to do? Survive. 놀라운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렸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Long time. You have no idea. You're here. You're here. I'm here. You're big. You're old. 아버지를 만나고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샘은 위험천만한 이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The grid. A place of infinite possibility. It's incredible. More beautiful than I ever dreamed. And more dangerous than I ever imagined. What happened? My creation turned against me. Kevin Flynn! Where are you now? 1982년 제작된 세계 최초 그래픽 영화 트론의 소편인 이번 영화는 한층 더 화려해진 컴퓨터 그래픽과 3D 입체 영상으로 현실과 비현실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사이버 세상으로 빨려 들어간 샘이 20년간 갇혀있던 아버지를 구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이는 모험과 전쟁의 SF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트론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범한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 영수. 사실 그는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미연과 불륜 관계에 있는데요. 어느 날 운명적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녀에게서 이별을 통보받게 되죠. 제발 부탁이에요. 이렇게 그냥 계속될 순 없어요. 이별 후 닥친 절망에 괴로워하던 영수는 우연히 거리에서 본 선어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녀를 따라가다 쫓아오는 치안으로부터 구해주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오늘 전 여기에 온 이후로 처음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에게는 한없이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녀의 연애에 관한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사그라들기는커녕 그녀만의 순수함과 순정에 더 깊이 반하게 되는 영수입니다. 낮이 막 끝날 때, 밤이 지금처럼 시작될 때, 전 여기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오지 않아도 전 같은 시간에 여기로 올 거예요. 아니, 당신이 말려도 전 여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과의 약속 때문에 여기 왔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제 볼일 때문에 여기로 올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당신이 내일 여기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니, 이건 괜히 하는 말이에요. 저는 내일 당신과 여기서 만나고 싶어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또 한 번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사랑에 빠진 선화에게서 절대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부탁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저와 2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우선 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정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래야 우리는 친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저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맹세합니다. 맹세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 벌써 당신을 믿어버렸는걸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부탁은 무엇인가? 그건 내일 말씀드리죠.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매일 같은 시간 선화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며 그녀를 옆에서 지켜주던 영수.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놓지 않는 선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세요. 이번에는 저를 꼭 집까지 바래다 주셔야 해요. 그래야 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길을 잃지 않으실 거예요. 저 하늘을 봐요. 저 별들을 보세요. 새파란 하늘의 달을 보세요. 내일은 아주 맑은 날씨가 될 거예요. 긴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내일은.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전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 그림자가 제일 긴 시간은 한밤중이 아니에요. 내가 틀렸어요, 바보같이. 난 지금 방금 그걸 깨달았어요. 바로 지금이요. 그 사람이 왔어요. 선화가 기다리는 그 남자가 찾아왔을 때 영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야를 각색한 이번 영화는 운명적으로 사랑한 여인과 이별한 남자, 그를 둘러싼 5명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적 대사와 10분이 넘는 롱테이크 장면, 교양에 근거한 내용으로 올해 가장 실험적 작품이 될 영화 카페 누아르를 극장에서 꼭 확인해 보시죠. 네, 카페 누아르. 먼저 좀 충격적인 소식 알려드리죠. 네. 영화 시간이 3시간 18분입니다. 198분이에요. 네. 하지만 지루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제 네. 2시간 78분 이렇게 얘기하죠. 네, 2시간 78분이라고 얘기해달라는. 네, 충격받으실까 봐. 예, 그런 정성희 감독님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정성희 감독하면 영화 잡지 키노의 편집장이고 또 아주 유명 평론가로서 그동안 쭉 늘 만든 사람의 작품을 갖다가 평가하는 역할에서 이제
감독으로서 데뷔한 작품인데요. 뭐 신하균 씨는 시사회에서 큰 별 하나를 줬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보신 것처럼 굉장히 문화체적인 어법과 특별한 정말 그 소양을 필요로 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좀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아, 그럼 모르는 사람 보러 가지 말란 말씀이세요? 아니죠. 네? 또 새로운 또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배우들의 호흡과 이게 정말 특이한 것 그쵸. 같아요. 저 하늘을 봐요. 저 달을 봐요. 네. 상당히 지금 그 몇 번의 대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네. 특이한 느낌으로 몰입되는 묘한 네. 매력이 있는 영화 카페 누아르였고요. 그리고 트론이라는 작품 보셨습니다. 네. 이 영화가 디즈니사가 30년 만에 야심차게 만든 하이테크 SF라고 하는데요. 그 파격적인 비주얼에다가 굉장히 뭐 근데 아바타스럽기도 왠지 하면서도 그 디즈니라는 회사하고 하이테크란 말은 왠지 이렇게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디즈니에는 미키마우스만 있으란 법 있나요? 그렇게 하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글쎄요. 이 트론 저는 이 리메이크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기대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영화보다 OST가 더 좋다라는 소문도 제가 거기까지만. 네,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2011년 또 바로 처음으로 개봉되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영화 심장이 뛴다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연기 잘하는 두 배우가 나오잖아요. 김윤진 씨, 박해일 씨. 이 두 분의 연기 대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뛰는 따뜻한 드라마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뭐 굳이 비교하자면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트론이 네. 카페 누아르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오히려 저는 카페 누아르를 볼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정성희 감독이 워낙 도스토옙스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아까 신하균과 정유미의 대사 톤을 보면 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나오는 라스콜니코프와 그 소냐의 그 대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아까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셨는데 뭐 이 기회에 카페 누아르 보시면서 도스토옙스키 문학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영화관 1세대잖아요. 정성희 네. 감독이 뭐 파리 문화원 네. 프랑스 문화원. 프랑스 문화원. 네. 네. 프랑스 문화원에서 영화를 보던 세대인데 정글 스토리 만든 김홍준 감독이나 또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인 전향준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이 다 1세대죠. 이런 분들이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클래시컬하고 고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트론이 더 쉽습니다. 예. 저도 거기 한 표. 네, 이어지는 영화는요. 올겨울 이런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 네. 예고편을 보시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올겨울 복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작품입니다. 이미 뚜껑이 열렸죠? 네, 속보이는 신작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1년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혼돈의 시대 마피아의 전성기. 당대 뉴욕을 주름잡던 거대 마피아 조직이 있었습니다. And that is why I want you to help train my successor. What? Aunt, you are like a son to me, but you are not my son. All due respect, Don Carini, but you don't have a son. I do have a son. He is the one I want to take over the head of this family. 우리 보스에게 친아들이 있었다고요? 조직의 보스이자 대부였던 돈 카리니가 후계자 자리를 놓고 돌연 충격 선언을 When I 해버렸습니다. had to take a powder during the last war with the Monfantes, I jumped on a ship headed for Asia. And there, in all places, Korea, I met the woman who captured my heart. I had no choice but to bring my young son, young Gu, to an orphanage and return to America alone to settle business. But I never forgot about my boy, my blood, my son, young Gu. Don Carini, I will go to Korea this instant and bring your son home. That won't be necessary, Macho. The nun at the orphanage is relocating here, so they're coming together. If he's anything like you, boss, I'm sure he's a handsome guy. Huh? You got that. 자, 핸섬 가이. 글쎄, 과연 그럴까요? 멀리 한국에서 사는 대부의 잃어버린 아들 영구. 하지만 생각처럼 상태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저 깜장 고무신의 보스. Come on now, young Gu. What's taking so long? Come on, young Gu. While we're young. 자, 영구 역시 등장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Why look at me? You look like a circus clown. Young Gu, you want to be a made man, you gotta look like a made man. Man, no mate. Arturo, come here. Hook him up with a shark skin suit, some silk shirts, Italian loafers, the works. Okay? It's gonna take longer than we thought.
Yeah, let's Show look me around. something with a wider lapel. This guy is driving me nut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덜 떨어진 외모에다가 덜 떨어진 행동. 게다가 눈만 잠시 돌렸다 하면 사고 만발이니 대부의 후계자 영구의 정체는 띠리리리리 영구 없다의 주인공 바로 그 영구였던 겁니다. 그나저나 우리 영구 땡칠이는 어디다 두고 왔을까요? Give me that! What is this? Don't touch! Don't touch! Okay. What a smack. Okay. School's in. The Carini family controls everything from Mott Street to the Delancey Street Park down there. This is our turf. Oh, our turf? Yeah. Everything you see is ours. We get our cut. Stay right there. From every retail shop, every construction project, every trash pickup. It's all ours. Oh, our fish. Yeah, it's all ours. Oh, it must hurt not getting cut by Don Carini. Shut up. We 자, can't take 그나마 this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안에서 자라서 말귀를 알아듣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하지만 뉴욕 한복판에서 저러고 앉았으니 90년대 몸개그 장렬. 답답한 건 그저 이 양반들 뿐입니다. I need for you to sit right here and not move. Can you do that? Sit. Stay. I like a state. I don't move. Good boy. Good boy. Don't lose your hat. Okay. I don't care what Carini says. This idiot's gonna wreck everything. He looks older than my Uncle Eddie. He looks older than your Uncle Eddie's Uncle Eddie. Those orphanages ain't exactly the fountain of youth. You think they're giving them enough milk? They should give kids more milk in the orphanage. 한편 마피아들이 지역구 관리에 나선 틈을 타서 뜻하지 않게 홀로 공원에 남겨진 영구. Don't fight it out of here, 아니 저 바지 아래 저거는 도대체 왜 껴입은 거예요? I'm saving you, don't worry. 어쨌든 우연히 위험에 처한 미모의 아가씨를 만나 정의의 기사를 자처하고 나섰으니 제한문 건사하기 힘든 살짝 모자란 정의의 사도가 이판사판 나름의 방식으로 적에게 무차별 응징을 가합니다. Okay. I'm save you, okay? 자, 헤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장땡이라 했으니 얼떨결에 아가씨를 구해내고만 영구. You okay? Oh, you know you're not supposed to be in the park alone. Nancy. Nancy? 더구나 아리따운 이 아가씨 낸시. 알고 보니 쟁쟁한 라이벌 조직 보스의 외동 따님이었던 건데요. What are you doing, young go? You can't leave him alone for a second. I told you to sit on the bench. Hat. You forgot your hat again, didn't you? You forget that hat again, I'm gonna staple it to your head. Come on. Come on. Come on. You can't leave this guy alone. All right, I want you to attack me, okay? Give me everything you got. Lay me out. Show them how it's done. 그 와중에 후계자로 지목된 영구의 마피아 수업은 더욱 본격화됩니다. 더욱이 자타공인 후계자 1순위였던 조직의 2인자 토니는 갑자기 나타난 영구에 떠밀려져서 보스 자리는 고사하고 덜 떨어진 영구의 교육까지 떠맡게 됐으니 속이 뒤집힐 만도 하겠죠? Why telling me? What? You think your enemy is going to attack you the same way every time? Your enemy is smart. He's going to change his tactics every time. One more time. I like slowly. Slowly? Okay. 자, 하지만 애시당초 될 놈 안 될 놈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한다던가요? 참다 못한 조직 내 반발도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No, wait a minute. Wait, Tony, I don't like this. You got that look in your eye. Now, this is our boss's son. You cannot hurt him bad. Calm down. He's a quick learner. Let's start him in collections. Okay? Okay. You're gonna be in collections, okay? All right. All right. Good. Good guy.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째 하는 집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었으니 그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영구.
이번엔 직접 상납금까지 거들어 나선 건데요. I'm take money. No, we're pitching pennies. You know, pitching pennies, it's a game. I'm take your money. Come on, give it back. Give it back. It's ours. He's got a gun. Oh. Take all the money you want. We don't want to cause any trouble. Okay. I have to make money because I'm mafia. 땡큐. 자, 어찌됐든지 오늘 마수거리는 성공한 모양입니다. 게다가 곰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 했던가요? 우연히 낸시와 다시 만나게 된 I never got 영구. a chance to thank you for the other day. Welcome. My name is Nancy. I'm young. Nice to meet you. too. So, you like children? Of course, children are very kind. I'm actually on my way to visit some kids right now. Would you like to join me? 영구의 순수함에 반한 라이벌 조직 보스와의 딸 낸시와 친구가 되더니 이제 영구는 마피아로의 첫 발을 뗄 최초의 임무까지 떠맡게 됩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조직에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시킬 최후의 한 방.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자, 그래도 폼 하나는 제법 그럴싸하죠. 하지만 어쩐지 목표보다 더 걱정되는 이 덜 떨어진 저격수 영구. 어째 불안불안하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시당초 우리가 뭘 기대한 걸까요? Yangu, what's all this? You want tiger? I become tiger. 자, 이러는 모양이니 마피아 보스 돈카리니 제 아무리 늙음하게 극진한 아들 사랑도 끝내 조직의 운명과 맞바꾸기엔 무리였던 걸까요? We need to talk. 자, 영구는 이대로 대부의 뒤를 이어 마피아 조직의 보스가 As a 될 수 father, 있을까요? I wanted to teach you everything, give you everything, make up for lost time. But you know what? This business ain't for you. This life is tough, rough, and dangerous. Oh, you mistake. I'm tough and rough. No, you got your mother's sensitivity, and that can be put to better use. It's just that you are not cut out for the life. Understand? No make you proud. It ain't that. Look, if anything happened to you, I couldn't live with myself. I just think maybe it's better if we find you another place. 영국 go? 더 웃기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않았다. 전설의 아이콘 영구의 귀환. 마피아 대부에 숨겨진 아들이 영구였다는 기발한 설정과 함께 헐리우드 최고의 제작진이 뭉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영래 감독의 야심작 뉴욕으로 간 영구. 그 미친 존재감을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휴먼 코미디 라스트 갓파더. 지금까지 속보이는 신작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개봉을 했죠. 네. 이 개봉 전까지 사실 굉장히 한 달 넘게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큰 화제는 역시 그 외국인들 입에서 나오는 영구. 영구. 네. 사실 이 한마디에 많은 팬들이 열광을 했었고. 그쵸. 예매율도 뜨거웠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텐데요. 네. 영구. 익숙하네요. 아니, 저희는 보통 영구라고 이렇게 영의 힘을 줘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구라고 이 구의 힘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그나저나 오늘 속보이는 신작을 네. 발표한 이 현장에서 그 방청석의 그 웃음은 거의 환호에 가까웠습니다. 뜨거운데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자, 과연 심영래 감독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가 이런 소재를 가지고 뉴욕에 가서 영화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네. 정말 그것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사실이 아닌가 싶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 미스터 빈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왜 저런 코미디가 없을까라고 네. 생각했다는 심영래 감독이 착안해서 만들었다는 라스트 갓파더였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영구와 그리고 영구의 발차기를 보니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과 저런 슬랩스틱 정말 네, 오랜만이죠. 발차기, 짧은 발차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하비 케이틸 대부 역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라스트 갓파더가 미국에서 좀 통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토이스토리의 작가를 기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덤앤더머의 촬영 감독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황혼에서 새벽까지의 미술 감독까지 합세한 정말 헐리우드의 최고의 제작진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비 케이틀 같은 경우에는 4살짜리 아들과 같이 보고
싶은 영화로서 이 영화를 선택해서 출연했다고 그래요? 뭐 김다희 씨가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배우 뭐 스태프들이 모여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만큼 이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할리우드에서 좀 통용되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국내에서의 어떤 유머 코드와 할리우드의 유머 코드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국내에서의 반응과 할리우드의 반응이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디월을 만들 때 심영래 감독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좀 가까운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설마 이런 얘기가 할리우드에서 이 지연시키는 것을 보고 어쨌든 그 심영래 감독의 그 저력, 의지 뭐 이런 것은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디워 때나 마찬가지로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극단적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오동지 씨 준비하셨죠? 네, 꽃보다 남자, 꽃보다 더 예쁜 남자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배우를 가리켜서 꽃보다 남자 같은 시대에 몇 안 되는 선이 굵고 남성적인 매력이 가득한 배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 하정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 주 인사이드 무비 하정우 특집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기 있구만. 야, 경태 넘어라! 자, 모든 배우가 그렇지만 특히 이 배우 하정우의 특징은 몸을 사리지 않고 울부를 가리지 않는 연기를 선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정우는 영화 속에서 늘 뛰고 쫓기고 얻어 터지고 찢어지고 짓밟힙니다. 그의 목숨은 늘 종이 한 장 차이를 두고 찰나의 위기에 처합니다. 구나마, 네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이 새끼 왜 농담인 줄 아니? 네 이기서 그 돈 다 못 문다. 평생 저 개들처럼 처맞고 살게. 황해는 연변에 사는 한 남자가 도박빚에 몰려 청부살인을 하러 한국에 왔다가 정작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 또 다른 살인자들의 살인극의 목격자가 되지만 결국 경찰과 잔인한 폭력 조직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을 둘러싼 추격의 드라마, 살인극, 기구한 사연 등은 겹겹이 층층이 몇 개씩 겹쳐서 돌아갑니다. 자, 한 명의 대상을 두고 청부살인은 이중으로 진행됐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을 쫓는 폭력 조직도 2개가 되고요. 드라마도 이중 구조입니다. 사실 주인공은 청부살인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사실은 돈을 벌러 왔다가 연락이 끊긴 사랑하는 아내를 찾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옆집 여자 어디에 간 줄 알아? 어깨 어떤 남자랑 한참을 싸우더만 지금 없어. 그게 언제요? 얼마 안 됐어. 한 1시간 됐을 거요. 1시간. 혹시 그 남자 얼굴 봤어? 못 봤지. 근데 누구요? 자, 이 영화의 이야기를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은 이렇게 다소 복잡한 스토리 구조 때문입니다. 영화 황해는 2010년 마지막을 장식한 대단한 역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부 삶의 참혹한 생산 양식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중심부의 모습을 은유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작품이었죠. 약육강식의 의미를 이만큼 잘 표현한 영화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나한테 아이 걸릴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야? 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래, 내 믿고 일 시작합니다. 자, 이 영화에서 하정우의 연기는 정점을 칩니다. 하정우는 인생에 있어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연기력으로 표현할 줄 아는 배우입니다. 영화 황해가 우리 사회의 진실의 극단을 밀고 갈 수 있었던 데는 하정우 같은 배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내 이름은 조기훈이라고 한다. 자, 2002년 데뷔에 올해로 8년차 하정우에게도 존재감 없는 시절이 꽤 많았습니다. 김선아 주연의 액션 코믹 드라마 잠복근무에서 하정우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저런 역도 했었구나 하는 실망감으로 살짝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그들의 리더로서 나는 그래 너희들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어금니 다물자. 난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 왔단 말이야. 반찬도 물론 말도 안 돼. 밥 먹을 때 무말랭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밥 먹을 때. 군대 얘기 좀 그만해. 재미없어. 자, 인정받는 연기자가 되기까지 그 역시 상업영화권에서 좌절과 쓴맛을 봐야 했었죠.
알겠습니다. 하정우가 하지 눈에 마십시오. 띄기 시작한 것은 상업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영화에서부터였습니다. 군대 생활의 불편한 진실, 더 나아가 군대 문화를 차용해서 온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지적한 이 영화에서 하정우는 위선적인 인물을 그럴듯하게 연기해냈습니다. 옳고 그릇던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안다. 하지만 현실은 꼭 옳은 것을 추구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 주인공보다 하정우가 더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을 있는 그대로 그가 표현해냈기 때문입니다. 마성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 잘 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왜 집에 가고 싶은데? 왜 네가 살아야 되냐고 말해봐. 저리 딸이 있어요. 사람들은 네가 없어서 모를 거야. 자, 하정우를 스타 반열에 올린 이 영화 추격자에서 그는 이 시대 최고의 악역 연기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보이는 악마성은 남들과 좀 다른 측면을 나타내죠. 전혀 살인마 같지 않은, 바로 우리 동네 옆집에 그렇고 그런 평범한 청년의 얼굴이어서 쉽게 믿음을 줬다가 큰일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실제 요즘의 연쇄 살인마들, 잔혹한 살인자들이 대개가 그렇지 않던가요? 살인자들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 바깥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이야말로 영화 추격자가 주목받는 이유이고 하정우가 인정받는 이유였습니다. 삼조 선수단 입장입니다. 자, 아이고 멋있다. 마지막 사람 문 닫고. 자, 선수들 인사. 훈이요, 민이요, 홍건이요. 안녕하세요, 미친놈이요. 자, 하정우의 약점은 다소 밝고 경쾌한 이미지의 역을 맡았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끼가 최대한 발현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연기의 스펙트럼이 아직은 크게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영화에서 그는 귀엽긴 하지만 깊이는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을 주죠. 영화배우 스타일. 우리 구미호들은 천년째 되는 날에 간을 먹어야만 인간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 전에 인간을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정우가 도전해야 할 장르는 코미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기 드문 뮤지컬 코미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구미호 가족에서 하정우의 존재감은 그리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3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정우는 지금 이 시기 곧 당대와 차세대를 잇는 중요하고 묵직한 배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직 매우 젊습니다. 가능성도 그래서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하정우만큼 투혼 연기를 선보이는, 오직 영화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배우도 드물죠. 그가 단순한 흥행 보증수표가 되기보다는 우리 시대 영화 미학의 산 증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무비였습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난 수년 동안 한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들 속에 꼭 하정우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는 뭐 김영건 씨 아들이라는 이미지는 아무도 안 떠오르시죠? 네네. 네, 하정우 씨 그 자체로 너무나 굳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하정우 씨는 어찌 보면 무명 기간이 좀 길었어요. 네. 그 방금 전 필모그래피에서도 보셨지만 뭐 슈퍼스타 감사용에서도 나왔고요, 우생순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좀 찾아봐야 하는 역할이 좀 많았고요. 심지어는 그 SBS 드라마 중에 전도연 씨가 프라이 연인에 나왔었잖아요. 그 전도연 씨 경호원으로도 잠시 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하정우 씨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쉬지 않고 하는 배우로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터뷰 하실 때 보니까 황해 찍고 너무 힘들었다. 영화 3편 찍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는데요. 뭐 벌써 차기작 의뢰인에 또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작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정우 씨가 좋은 이유는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데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영화가 너무 많은데 평행이론이라는 작품에서도 조연으로 나왔었고요. 또 정말 그 외면받은 영화 보트라는 한일 합작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런 영화 뭐 굉장히 멋진 많습니다. 하루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찾아보면 주조연 가리지 않고 단역 또 비중 있는 뭐 역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한 배우입니다. 네. 뭐 고생스럽게 찍은 황해. 하지만 첫 주의 스코어는 참 좋죠. 첫 주말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뭐 죽음의 성물을 더블 스코어로 눌렀다고 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새해가 됐으니까 다들 한두 가지씩 결심하셨을 텐데 권혜우 씨는 어떤 결심하셨어요? 2011년에. 지난 연말에 지금까지 이렇게 감기로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건강을 특히나 최근에 그 오동진 씨를 보면서
저도 이제 좀 건강을 신경 쓸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건강을 좀 신경 쓰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결심들 한 가지씩 꼭 하셨을 텐데요. 이게 지금 3일 이상 가기 힘들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네. 이런 별별 결심들을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모아봤습니다. 시네포트 별별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나요. 10年前，我啱啱嚟到讀書，就喺鐵閘邂逅咗學音樂嘅쿠로카와. 아니 그럼 여기 이 늘씬한 이 언니가 아까 방금 그 심하게 무거운 그 언니? 진짜요? 사실이요? 昔のガールフレンドと同じ名前だよ。 아이고 이 정도면 애미애비도 못 알아볼 판이니 가뜩이나 잘 나가는 일본 최고의 스타 헤어진 남친께서 알아볼리 만무합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부터 이상하게 안면 있다 싶었던 이 남자 혹시 살찐 유덕화? 미니 이거 0.2개 와. 我所用話俾你錢，10錢。我哋喺鐵塔下邊講嘢，我冇忘記到。会えない気がする。もしこのまま会えなくても、10年後、2001年の9月30日、またこの場所で会おうよ。 이러니 이거 2판 4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살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俾條蛔蟲佢吞落肚，佢食幾多，條蟲吸幾多，乜嘢營養都冇晒啦。一日射5雲，包你解35磅。3日5包唔啱。咁我哋仲點啊，肥佬？都話你條蟲有勾㗎啦，唔好成日掛住條蟲啦，肥佬。話佢加加埋埋100磅到啦，唔夠90磅。我隨緣落獎，一人認啲啊！喂，我認20磅，你20磅，我25磅。喂，加加埋埋仲有20磅，乜肥佬，一人10磅添，頂唔頂得住？ 하여 시중에 난무하는 온갖 비방을 모조리 섭렵 지옥의 다이어트를 감행하는 두 사람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問世間情為何物？ 그리고 하다하다 급기야 이들이 선택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촌충을 삼키는 몹쓸 극약 처방까지 아우 어디 彼女に何をしたんですか？こんなバカなことして常識が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死んでしまいますよ本当に。 아우 그러게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이 언니 진짜 아무리 급하다 한들 땀 없이 빠지는 살이 어디 있답니까? 비방이고 나발이고 다이어트의 정석은 오직 한길 닥치고 고 덜 먹고 더 뛰는 것. 어찌야? 好啊，我陪你一齊減，我係成班肥佬陪你一齊減。我이러니 둘이 합쳐 무려 300kg 초고도 비만 망가진 부당 커플의 눈물겨운 다이어트 도전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머 덕화 오빠 저 턱선 돌아보 좀 봐. 시청자 여러분들 약속 건강을 위해서 올해는 살 좀 빼봅시다. On top of which, the whole idea of writing a blog is to get away from what I do all day. The way that cooking is a way that I get away from what I do all day. So, write a blog about cooking.
I'm not a real cook like Julia Child or Mario Batali. Julia Child wasn't always Julia Child.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이 뿐 김 빠진 콜라 마냥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물에 빠진 일상. 평범한 주부 에이미 애덤스.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유일한 취미이자 장기인 요리 실력을 총동원해 블로그를 시작해볼 모양인데요. So, I'll cook my way through the Julia Child cookbook and write a blog about it. But I'll probably need a deadline. Why? Because otherwise it'll be like everything else I do. Let's face it, I never finish any. Okay, so a year or so. A year? This thing weighs like 2 pounds. I have a full-time job. Sometimes I don't get home until 8 or 9 o'clock, and it's crazy. It's crazy. Is it crazy? Yes. Okay, you want 까짓거 미친 짓이면 어떤가요? 기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볼 참인데요. 전설의 셰프 줄리아 차일드의 요리책을 섭렵해 360일 안에 무려 524가지의 요리를 멋지오리. 그것도 지대로 마스터하는 난공불락의 미션을 시작합니다. Hot sauce from a reader. And today I had 12 comments from readers, and I didn't know any of them. On track with 103 recipes in just over 2 months. Looks like a cupcake. Lobster thermidor is coming up, and I am going to have to murder and dismember a crustacean. How will I ever do this? 그런데 이게 어째 이리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고작해야 잘난 감자 스프로 시작한 요리책은 이제 대놓고 랍스터 구이까지 요구하고 앉았으니 책장을 넘길수록 하루하루 첩첩산중. 셰프,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셰프! You are the third most popular blog on Salon.com. I am. Yes, you are. I am! They need me in some way. Like if I didn't write, they would really be upset. Yuck! 평범한 주부의 생생한 실수담이 네티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라도 한 걸까요? 블로그의 인기는 어느새 수직 급상승. 하지만 문제는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건데요. 더구나 지켜보는 눈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무리 됐으네. 누구도 강요한 적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점점 힘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Hello? Knockdown! Hey, it's a reporter from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He wants to write about you. He does? Who? Guess who's coming to dinner? Oh my god. 난생 처음 새로운 일에 도전을 결심한 그녀 에이미 애덤스. 그녀는 과연 자신과의 약속, 이번 결심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11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결심이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네포트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들어갔던 당장 찾아. 구성은 잘 맞았던 거, 잘 체계적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막 엮여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황해 별점 4점. 하정우 씨와 김윤식 씨 전부 다 연변 말투를 쓰시는데 정말 욕설까지도 이제 다 하나하나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항해 별점 4점. 추격자랑 비교한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살인 장면도 많았고 좀 생생하게 거의 다 보여주니까 좀 더 잔인했던 것 같아요. 예, 영화 황해 별점 4.5점. She's innocent. It doesn't matter what we believe. Laura is not getting out.
글래디에이터도 할 때하고 또 이미지가 많이 달랐던데 저하고도 달리 좀 상당히 내면적인 연기가 이게 계획서나 차분한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3days 별점 3.5점. 무섭고 막 스릴이 좀 넘쳤는데요. 감동적인 것도 있고 진짜 결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잘 본 것 같아요. 3days 별점 5점. 3days 별점 4점. 자, 일반적으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득세하고 있는 12월 연말 극장가에서 우리 영화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라스트 갓파더가 개봉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황해, 헬로우 고스트, 라스트 갓파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황해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영화잖아요. 그리고 또 이 평이 좀 엇갈리는 게요. 너무 어둡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는 엇갈린 평과 반응이 있고요. 또 헬로우 고스트가 주말에 어떻게 흥행을 할지 보면 역전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입소문이 나봐야지 알죠, 이제. 네. 박스 오피스니까 돈 얘기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그 지난주에 같은 100만이었거든요. 이제 황해와 헬로우 고스트의 제작비가 거의 한 3분의 1, 3배나 3.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스 오피스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아마 헬로우 고스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황해가 처음에 이제 뭐 4시간 10분 정도로 편집이 됐었으니까 그 줄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야기가 축약되고 그래서 일부 관객들에게 좀 난해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영화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